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시간 프라이머리에서 승리하며 리턴 매치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망명 신청자를 추방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저지주가 재산세 경감 규모가 확대된 2024-2025 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플로리다주 상하원이 미성년자 온라인 보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20대 한인 여학생이 성폭행 혐의로 체포돼 보석금이 불허된 채 수감 중입니다. 3.1절을 앞두고 뉴욕주 의회에서 유관순의 날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캐시 호컬 주지사가 불법 마리화나 판매소 광고를 게시하는 플랫폼을 상대로 단속을 촉구했습니다. 미치 맥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오는 11월 사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규모 대의원이 걸린 3월 5일 슈퍼 화요일을 앞두고 미시간 프라이머리에서 각각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이변이 없는 한 두 전 현직 대통령 간 리턴 매치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전상 기자 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시건주 모든 지역에서 투표가 종료되자마자 민주당과 공화당 경선 승리를 즉시 확정했습니다. 대다수의 투표소가 오후 8시에 문을 닫고 개표에 들어간 가운데 두 사람은 초반부터 압도적인 표차로 다른 후보를 리드해 나가자 AP통신 등 언론들은 일제히 승리를 보도한 것입니다. 다만 실질적 경쟁자가 없이 진행된 미시건주 프라이머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전통적 지지층인 아랍계 미국인의 민심 이반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내 적지 않은 반트럼프 표심이 존재한다는 것을 각각 확인하는 등 취약점도 노출했습니다. 이번 민주당 프라이머리에서 관심을 모았던 지지 후보 없음은 18.8%를 기록했습니다. 지지 후보 없음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중동 정책에 대한 항의 투표로 분석됩니다. 아랍계 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미시건주에서는 가자 지구를 공격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지원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지지 후보 없음 투표 운동이 진행됐습니다. 아랍계 미국인들은 대체로 민주당을 지지해왔지만 이번에 민심 이반이 확인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에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대선 승패를 결정하는 경합주 가운데 한 곳인 미시건주는 바이든 대통령이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곳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대선에서 15만 표 차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겼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했던 2016년 대선 때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의 표차는 11,000표에 불과했습니다. 공화당에서 지지 후보 없음에 투표한 비율은 2.8%였습니다. 이는 전체 공화당 프라이머리 유권자 가운데 30% 정도가 여전히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4일 헤일리 전 대사의 고향 사우스캐롤라이나를 포함해 공화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지층 대부분인 백인, 50대 이상, 대학 학위 미보유자 등에 집중돼 있으며 대선 본선의 승패, 중요한 교외 지역에서의 지지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상태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뉴욕시에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망명 신청자들을 추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문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언론사 간담회를 통해 이민자 보호법을 개정하길 원한다며 특히 최근 뉴욕시에서 경관을 폭행하고 상점에서 총격을 가한 10대 등 범죄를 일으킨 망명 신청자들을 추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뉴욕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며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망명 신청자들은 뉴욕시에 머물 수 없도록 추방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과 협력하는 방안을 구상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지난 1월 말 이민자 수십 명이 타임스퀘어 인근에서 뉴욕시 경관 2명을 집단으로 구타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지난 2월 초 15세 망명 신청자 소년이 라디오시티 인근 매장에서 물건을 훔치다 발각되자 안전요원에게 총을 겨눴지만 뉴욕시를 찾았던 관광객의 다리에 총격이 가해지는 등 일련의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경각심으로 풀이됩니다.
또 이달 초 베네수엘라 출신 망명 신청자 60여 명이 조직적으로 여성만을 타깃으로 강탈 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나 뉴욕시 전역에 망명 신청자로 인한 경제적 부담뿐 아니라 안전상의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주가 2024-2025 새 회계 연도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예산안에는 뉴저지 주민의 최대 관심사인 재산세 경감 규모 확대가 포함됐습니다. 이외에 시니어를 위한 의약품 비용 지원 확대, 그리고 퇴직연금 프로그램 신설 등이 포함됩니다. 전장 기자 전해드립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발표한 2024-2025 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르면 총 지출이 지난 회계연도보다 0.9% 소폭 늘린 559억 달러이며 61억 달러의 재정 흑자를 전망했습니다. 새 예산안은 뉴저지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재산세 관련 지출이 증가합니다. 재산세 경감을 위한 예산은 이전보다 2.9% 증가한 273억 달러이며 주택 소유자, 세입자 지원 프로그램 등 직접 보조액은 4.9% 증가한 35억 달러로 책정됐습니다. 또 시니어 장애인 의약품 지원 자격을 확대합니다. 약 16,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입을 전망이며 이를 위해 전년보다 1,200만 달러 증가한 8,250만 달러가 투입됩니다. 주정부는 올해 401 등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노동자를 위한 리타이어 레디 NJ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선보입니다. 노동자 대부분이 가입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배정 예산은 350만 달러입니다. 주택 공급에는 보조 주거 유닛 건설에 1,000만 달러를, 렌트 보조 프로그램에 1,500만 달러를 각각 지원하며 다운페이 보조는 올해 3,200만 달러가 쓰일 전망입니다. 교육 관련 예산은 전년보다 10억 달러 증가한 216억 달러로 책정됐습니다. 이 중 공립학교 직접 지원금이 120억 달러로 가장 많고 유아원 지원금은 1억 달러 늘려 약 14,600명을 더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뉴저지 트랜짓의 만년 적자 해소를 위해 기업의 대중교통 비용을 과세하기로 했는데 연수익 1,000만 달러 이상의 기업 600곳이 대상입니다. 과세 첫 해 10억 달러, 이후 연간 8억에서 9억 달러의 세수를 거둘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뉴저지주는 작년까지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 기업에 2.5%의 추가 세율을 적용해 11.5%의 법인 세율을 부과했는데 올해 해당 규제가 종료됐었지만 이를 복원하겠다는 것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소셜미디어로 미성년자들의 정신적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며 각 주 정부 등이 소셜미디어 규제 강화를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플로리다주 의회가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계정 보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계속해서 전장 기자입니다. 플로리다주 상하원은 미성년자 온라인 보호법을 각각 통과시키고 론 디샌티스 주지사에게 전달했습니다. 디샌티스 주지사가 서명하면 발효됩니다. 법안은 소셜미디어가 계정 보유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신규 계정 개설을 금지하며 기존 이용자 중 16세 미만으로 보이는 계정을 폐쇄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적용 대상에는 이용자가 컨텐츠를 올릴 수 있고 16세 미만 일간 활성 이용자의 최소 10%가 하루 2시간 이상 이용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포함됩니다. 또 알고리즘을 이용해 데이터를 분석해 푸시 알림을 보내고 컨텐츠를 무한 스크롤 방식으로 끝없이 계속 보여주거나 영상을 자동 재생하는 플랫폼도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틱톡, 페이스북, 다수의 주요 소셜미디어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기자회견에서 법안과 관련해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하루 5시간에서 6시간씩 하는 것은 해로우며 부모는 아이가 소셜미디어를 조금만 이용하도록 감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부모가 자녀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허용할지의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확실히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소셜미디어로 미성년자 등 이용자들의 정신적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각 주정부 등이 소셜미디어 규제 강화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지난달 31일 연방상원 청문회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스냅챗의 에번 스피걸, 틱톡의 추 쇼즈, X의 린다 아카리노 등 주요 소셜미디어 최고 경영자들을 향해 미성년자 성적 착취와 괴롭힘 등을 방치하고 있다는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한편 CNN은 이달 초 오하이오주에서는 플로리다주와 비슷한 미성년자 소셜미디어 플랫폼 이용 규제법이 연방지방법원에서 위헌 가능성이 있다면서 집행 정지 판결을 받기도 해 이런 규제 움직임에 제동이 걸린 바 있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클린턴에 위치한 프레스비테리안 칼리지 20대 한인 유학생이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가해자는 보석금이 불어된 채 수감 중입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역 매체에 따르면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클린턴에 있는 프레스비테리안 칼리지에 재학 중인 23세 유재영 씨가 납치 및 성폭행 3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경찰국에 따르면 유 씨는 지난 24일 학교 캠퍼스 기숙사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어 나가지 못하게 한 후 성적 구타를 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은 학교 캠퍼스 경찰은 주 경찰국에 수사를 요청했고 지난 25일 유 씨를 체포해 로렌스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시켰습니다. 공개된 영장에 따르면 유 씨는 신고가 접수된 24일 전날에도 피해자에게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 씨는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국제학생으로 밝혀졌으며 피해자 관련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학교 측은 성명문을 내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 캠퍼스 경찰 및 공공안전부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법집행국이 합동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현재 성폭행 가해자는 보석금이 불어된 채 수감 중이라고 밝히고 우리는 커뮤니티의 안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학생과 교직원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3월 1일은 3.1절 105주년입니다. 이를 앞두고 뉴욕주 의회에서는 유관순의 날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론김 의원은 이곳 뉴욕에서 한국의 독립 역사를 알리고 기릴 수 있어 매우 뜻깊다고 말했습니다. 정주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이면 3.1절 105주년입니다. 한민족이 일본의 잔인한 식민 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며 한국이 독립을 원한다는 의사를 전 세계에 알린 날로 한국의 국경일입니다. 3.1절 독립운동을 떠올리면 빠질 수 없는 이름은 아마 유관순 열사일 것입니다. 105주년 3.1절을 앞두고 뉴욕주 의회가 유관순의 날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3.1절 운동을 주도한 유관순 열사가 나라와 인권을 위해 힘쓴 인물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유관순의 날 결의안은 론김 뉴욕주 하원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으며 그레이스 이, 에드워드 브런스턴 의원이 결의안 후원자로 참여했으며 존 리우, 토비 스타비스키 의원이 공동 후원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결의안에는 또 유관순 열사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3.1운동의 불굴의 의지를 기억하고자 뉴욕에 미주 한인 이민사박물관을 건립해 한인의 이민 역사뿐 아니라 한국의 역사를 알려온 김민성 관장의 공을 치하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결의안 채택 행사에 참석한 론 김 의원은 한인들의 희생과 불굴의 의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오늘의 한국이 존재할 수 없었다며 독립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국경일인 3.1절은 한국 역사에 빠질 수 없이 중요한 기념일이며 그 가운데 유관순 열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곳 뉴욕주 의회에서 한국 독립의 역사와 독립운동가를 기릴 수 있는 결의안이 채택됐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관순 열사의 편지 중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는 구절을 읽으며 우리 후대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불굴의 의지를 배울 수 있도록 숭고한 정신을 계속 기리고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주 의회에서 유관순의 날을 지정한 것은 3.1운동 100주년이었던 지난 2019년 이후 두 번째로 이번 주 금요일을 뉴욕주 전역에서 유관순의 날로 지정하고 기릴 예정입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캐티 호구 뉴욕 주지사는 오늘 브리핑을 통해 구글, 메타와 같은 온라인 검색 엔진 그리고 소셜미디어 업체를 상대로 불법적인 마리화나 판매소의 위치와 이와 관련된 게시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이어 불법 마리화나 업소 및 판매와 관련된 홍보 게시물을 즉각 중단하고 규제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계속해서 정지원 기자입니다. 캐시 호클 뉴욕주지사가 오늘 불법적인 마리화나 판매소 광고를 게시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상대로 단속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오늘 정례 브리핑을 통해 구글과 메타와 같은 온라인 검색 엔진 또는 소셜미디어 대기업들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불법 마리화나 판매소에 대한 광고를 아무런 제한 없이 내보내고 있다며 즉각 불법 대마초 판매소 홍보를 멈추고 규제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뉴욕주는 2021년 세수 확대를 목적으로 21세 이상 성인 대상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했지만 이후 뉴욕주 전역에서 무면허 마리화나 판매, 미성년자 대상 판매 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뉴욕시에서만 불법 마리화나 판매점이 1,500개 이상 적발됐으며 뉴욕시 전역에서 청소년들의 마리화나 흡연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특히 구글맵에서 불법적인 마리화나 상점을 검색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은 물론 인스타그램 및 페이스북에서 마리화나 불법 판매 및 구매와 관련된 광고 및 홍보성 게시물을 올릴 수 없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뉴욕주 보건국은 뉴욕주 내 마리화나 흡연자 비율은 13%로 담배 흡연자 비율 12%보다 높아 마리화나 흡연자가 담배 흡연자를 앞지었다고 밝혔습니다. 매일 마리화나를 흡연한다고 응답한 주민은 무려 6%에 육박했습니다. 2021년 뉴욕주 기호용 마리화나 사용이 합법화된 이후 뉴욕시 민원전화 311에는 마리화나 흡연 관련 불만 접수가 2021년에 3,394건, 2022년 4,202건을 기록하며 해마다 시민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정주원입니다. 미국 상원 최장수 원내 사령탑인 미치 머카노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오는 11월에 사임할 것이라 밝혔다고 외신들이 오늘 긴급 타전했습니다. 머카노 대표는 최근 건강 이상 증사를 보이며 고령 정치인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는 오늘 상원 본회의 연설에서 오는 11월 상원 공화당 지도자직에서 물러날 것이라며 사임 결정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그는 다음 세대의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고 말하며 오늘 대통령과 동료 의원들 앞에 서서 이번이 공화당 상원 지도자로서의 마지막 임기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2027년 1월까지인 남은 상원의원직 임기는 채우고 마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코넬 의원은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상원 원내대표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는 1942년 2월 20일생으로 지난주 82번째 생일을 맞았으며 조 바이든 대통령과 출생연도가 같습니다. 매코넬 원내대표는 1985년 1월 미 연방상원에 입성한 뒤 지난 2007년부터 17년째 상원 공화당 1인자 자리를 지키며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원내대표직을 수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7월과 8월 각각 기자회견 도중 갑자기 말을 잇지 못하고 20초 정도 얼어붙은 모습을 보이며 건강 이상설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매코넬 원내대표의 지도부 은퇴 선언은 공화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미시간주 프라이머리에서 승리하며 6연승을 내달린 다음 날 이뤄져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매코넬 원내대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이 벌인 지난 2021년 16 미 의사당 폭동 사태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판한 뒤 줄곧 각을 세워왔습니다. 이를 두고 매코넬 원내대표의 한 전직 참모는 매코넬 원내대표의 퇴진 발표 시점에 대해 트럼프 챕터의 재개가 그의 퇴진 신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텍사스 북부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빠르게 번지고 있어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산불이 난 곳은 텍사스주 패넨들 지역으로 그레그 에벗 주지사는 60개 카운티를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케빈 스파크스 텍사스주 상원의원은 인구 약 2,000명의 마을 카나디언을 비롯해 여러 곳에 대피령이 내려졌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도로 곳곳이 폐쇄됐으며 오늘부터 일부 학교는 문을 닫습니다. 어제 발생한 산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번지며 서울 면적의 1.7배에 이르는 1,040제곱킬로미터가량을 태워 하루 사이에 피해 면적이 2배로 늘었습니다. 파이브보로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80% 이상의 가정이 소득에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을 보육에 지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보육비로 젊은층 부부와 흑인 가족이 뉴욕시를 떠나고 있으며 뉴욕시 경제개발공사 추산에 따르면 2022년 육아를 위해 직장을 그만둔 부모들로 인해 뉴욕시가 입은 경제적 손실은 $230억 달러에 달합니다.
2022년 뉴욕주가 뉴욕시 보육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유아 자녀의 센터 보육비 1년 평균치는 약 2만 달러였고 고품질 센터 보육비는 연간 2만 8천 달러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보육시설과 인력 부족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맨하탄의 교통혼잡세 제동을 걸기 위해 뉴욕의 소상공인과 선출직 공무원들은 시청 앞에서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집단 소송을 확대하겠다고 주장했는데 변경된 소송에는 50명에 가까운 원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철저한 환경 및 경제적 영향 연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소상공인들이 직원과 영업시간을 줄이도록 강요함으로써 식당들의 영업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의원 비키 필라디노는 이날 집회에서 교통혼잡세는 소상공인과 중산층을 파산시킬 것이며 맨하탄 섬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적 권위의 영국 옥스포드 영어 사전에 떡볶이, 찌개 등 한식 관련 단어가 대거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국 옥스포드대 출판부가 발간하는 옥스포드 영어 사전의 한국어 컨설턴트인 조지은 교수는 영어권에서 한식 관련 단어 사용이 급증하는 추세를 반영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교수는 오징어 게임에 등장한 달고나와 한국 드라마를 통해 많이 알려진 떡볶이, 찌개 등도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식문화가 영국에 깊숙이 자리 잡을 날이 머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 교수는 형, 막내와 같은 호칭어도 등재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역시 한국 드라마의 영향이라며 한국어가 영어의 지평을 넓히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미 2021년 먹방, 치맥, 김밥, 대박 등 한국어 단어 26개가 옥스포드 영어 사전에 오르면서 영어권 사용자들의 생활에 한국 문화가 많이 스며들었다는 점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기 바랍니다.